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이제 소신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1강, 2중, 2약 이렇게 좀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약 후보에게는 이제 표가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막 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소신 투표를 하는 젊은층 유권자가 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 사태, 저는 이번 주 초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 후보에게는 호재로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더 나올 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동정 여론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TV 토론 6차례 중에 마지막 5분 유승민 후보가 했던 그 5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도 응원하죠. 심상정 후보도 응원을 하잖아요. 유승민 후보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단체 SNS 방들 있잖아요. 단체 SNS 방에서 과거에 한 번도 유승민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질 않았었는데 그 사태 이후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게 양강구도로 가게 되면 사표 방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라는 심리 때문에 사실 분수 후보들에게는 표를 좋더라도 주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1강, 2중, 2약 형태가 되면서 그냥 내가 원래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야겠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셨어요. 예. 지금 제 주변으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후원금도 많이 모이고 당원들도 좀 많이 이렇게 충원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거리 유세를 보면요. 그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 같은데 청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유승민 후보가 그 사태 이후로 주목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으로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좀 확실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다시 보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가 지금 아주 비장한 각오로 유세전을 타고 있는데, 하지만 보수 적사를 넣고 홍준표 후보가 어차피 지금 건곤일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홍준표 후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양박이라고 그러지, 양아치 친박들이 만든 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구나.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마지막 얘기가 가장 와닿는 것 같은데, 왜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리적 중도 성향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좀 기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이 선거도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상품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갖고 사실은 이 각 후보들이 전쟁을 벌이는 건데, 3% 내외의 지지율, 지금 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신이 내놓은 상품이 시장에서 안 먹혀 들어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낸 상품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에 새로운 길, 중도, 중도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도 보수, 이런 어떤 따뜻한 보수, 이런 지금 상품을 내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것이 왜 안 먹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후보는. 그러니까 전 저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자신은 따뜻한 보수로서 보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보는 아까 백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단톡방에 막 이 표현하고, 단톡방, 어떤 단톡방이든 유승민 괜찮은 사람이야. 또 후원금도 낼 수 있어요. 후원금도 더 낼 수 있고, 당원까지도 어쨌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는 안 찍어주죠. 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보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을 할 수 있고 화제는 될 수 있지만 표를 얻으려면 자신은 보수의 표를 얻어야 되고 또 대구, 경북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보다는 그걸 이해해서 자기의 상품을 다르게 내놓거나 혹은 뭔가 마케팅을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전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유승민 후보에게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5월 4일 저녁에 그 같이 유세를 도우러 나왔던 딸 유담양이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성추행범이 그 경찰에 고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잡혀서 좀 조사를 받았는데 정신지체 장애 3급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로 용서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이틀 내내 인터넷을 달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사실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저도 빨리 검거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다행히 보니까 뭐 하루 정도 지나서 검거가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가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라고 합니다. 정신지체 3급이라고 해서 형이 면제되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네. 뭐 일단은 최대한 형이 좀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지금 합의를 하면 그냥 이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유담 씨가 굉장히 지금 유세 현장에 나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굉장히 젊은 층으로부터 화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후보자들의 가족들이 저렇게 바깥으로 나왔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건 정말 나중에 또 문제화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행동은 정말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네. 네, 지금 선거다 보니까 온 가족이 총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좀 마음이 참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로서 굉장히 좀 미안했고 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전체 국민 절반이 여성인데 이거는 뭐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앞으로 정말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 생각하고 예, 오늘은 뭐 딸 보고 그냥 저 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유담양은 뭐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유세 일정에는 이제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제 범인도 이제 검거가 됐으니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그리고 유담양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좀 잘 추스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를 한번 만나볼 텐데 이게 젊은 그 대학생 유권자를 상대로 심상정 후보를 만나보니까 좀 매력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포용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같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예, 그래서 특히나 아까 이제 2030 사전투표 참여가 높았다라는 게 그게 반드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거로만 볼 수 없고 그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이런 쪽의 약진의 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건데요. 심상정 후보의 저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그 호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또 이렇게 뭔가 강단이 있고 누구에게도 그 어떤 강한 남자 정치인에게도 이렇게 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2030 대학가 쪽에서 상당한 그 호소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후보의 항상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표 방지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그걸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민주당 쪽에서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엔 정의당은 다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20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측에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똑같아요. 이 스테레오 타입에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유권자들도. 또 그 얘기냐. 그럼 당신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5년 후에도 또 똑같은 얘기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상정에게 보내는 한 표가 이 사표가 아니고 꼭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미래를 향한 그 소중한 선행 투자다. 뭐 유승민에 대한 것도 그거다. 어떤 이런 이제 의식이 좀 생기는 거죠.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또 이제 대선만 보면 그러한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세력이 그동안 연대를 꾸준히 해오면서 또 진보당들이 진출하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또 민주당 측에 일정 정도의 양보나 협조가 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또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또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그게 과하면은 또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지나친 표현들은 삼가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뭐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약간의 공포심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2030의 투표가 많고 이제 사전투표율이 1위 높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것이냐. 일반적인 지지율로 보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지금 유승민과 심상정 두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 두 분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가만히 있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는 문재인 후보.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게 뭐 이야기 나오는 그 이제 분석들이 뭔가 하면은 홍 후보가 만약에 보수 직결로 또 그 보수의 바람이 충청권과 수도권까지 올라온다면 30%를 넘기게 되면은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단속 하는 거다. 또는 뭐 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부자 몸조심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심상정 후보 끝까지 소신 투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민주당이 후보 안 날 때 우리만 대선 나올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인데 소신 투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다 좋으신데 너무 약해요.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찍으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결사람 밀어줘서 찍은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죠? 또 오랜 세월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심상정이 제일 확실하다. 언행일치된다. 그리고 확고한 의지도 있다. 실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심상정 후보의 일단 목표치는 두 자릿수 득표율인 것 같아요. 10%. 그 유승민 후보들도 약진을 하면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모두 다 고르게 지금 받는 거 아니냐. 대체 몇 퍼센트대의 분포가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유의미한 그런 득표를 한다 그러면 1위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40%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30% 중후반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10%대가 넘는다.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지금까지 48%를 넘긴 적이 없어요. 전체. 그러니까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받은 게 굉장히 탁탁 털어서 정말 받은 거거든요. 후보단이라도 했지, 선거연대도 했지, 다 해서 48%인데 10%대를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후보는 38%가 그냥 단순 계산한다면 확장성이 없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상등, 경고등 켠 게 바로 그 때문이겠죠. 지금 계속 약진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번 선거는 특별히 이제 세 글자로 뭔가 하는 게 많았는데 심할직이라고 해서 특히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심상정 알면은 안 찍고 못 빼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 최다 득표 아니었냐 심상정 우리 부인 심상정이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소위 진보 쪽에서는 어쨌건 문재인 후보라는 그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좀 가려졌던 게 사실인데 이번 TV 토론 과정이나 유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도 명확하고 이거는 다른 후보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도 표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서 너무 나가는 개혁적인 방향까지는 좀 주춤하는 형태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약간은 중도 보수 쪽으로 회귀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해 보인다. 그리고 저 얘기를 들어보니 심상정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아까 예를 들어서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 보는 데서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알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청량감을 느끼고 사이다 발언이라는 생각을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도 1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심할직, 그러니까 심상정을 알면 찍고 못 빼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소위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 좀 저도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진보 쪽에서 아주 진보 쪽에서도 그렇고 보수에서 개혁적인 보수들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올려서 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4분 중 3명의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4분 말씀 감사합니다.